내 돈이다. 내 돈이다. 이게 최근 중고냉장고에서 1억 원이 발견된 사건, 그 사건에 관한 내용인데 주인을 찾았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사건은 저희가 세 번째 전달해드리는 건데요. 처음 1억 원이 발견됐을 때도 전달해드렸고 주인이 누군지 찾았을 때도 전달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전달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지난 8월에 한 제주도민이 이 김치냉장고를 중고로 구매합니다. 근데 김치냉장고 안에서 1억 1천만 원 상당의 현금이 발견된 건데요. 냉장고 바닥에 비닐로 쌓여서 테이프로 감겨 있었기 때문에 저게 돈이었는지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경찰이 돈의 주인을 찾았는데요. 서울에 살고 있던 60대 여성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현금에 들어있던 봉투에 적힌 메모 글씨였습니다. 거기에 병원 봉투였고요. 퇴원 일자랑 보험금 수령액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걸 토대로 추적에 나선 건데요. 이 60대 여성은 지병을 앓다가 갑자기 사망하게 됐고 가족들은 냉장고 바닥에 돈이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로 중고로 처분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돈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게 자신의 돈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의 말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관련 신고가 꽤 있었어요. 부모님이 이제 남겨두신 돈 같다. 좀 확인을 하고 싶다. 이런 식의 신고가 많았습니다. 한 10여 건 됐다 제가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네네네. 이 전화를 해서 이게 내 돈이다 하면은 그래 맞으시죠?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왜 하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렸습니까?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다 확인하는 과정, 절차를 겪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거짓으로 아주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공무소에 정당한 어떤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 위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 거짓 신고가 10여 건 접수가 됐는데 다는 아닐 거예요. 정말 오인했거나 약간은 그냥 어떤 바람 이런 게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업무를 좀 방해한 상황이라 그러면 처벌의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중에 다는 아니지만 몇몇 건수는 이 돈을 노리고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하하는 마음에 이런 신고를 했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주인은 왜 이 돈을 냉장고 하필 밑에 이렇게 보관했던 건가요? 네, 지금 이제 경찰이 생각할 때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보험금도 있고 또 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돈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걸 은행에 넣지 않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아마도 자식들을 내가 몸이 아프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자식들한테 주려고 했었나 보다라고 지금 경찰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아프시니까 사실은 은행에 가거나 이렇게 현금을 급전이 필요할 때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좀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가전제품 안에다 깔아놓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이 냉장고가 1년을 떠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이 판매업자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신고자가 한참 뒤에 신고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는데 이거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보통 우리 앵커께서는 중고 물건 가끔씩 이렇게 구매하시나요? 저는 가끔 이제 저도, 함께 저도 강땡 마켓에서 저도 사실 이렇게 새 물건이나 이렇게 약간 사용하는 물건이나 그렇게 차이가 없다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중고 물건을 가끔씩 사는데 냉장고를 사면 냉장고 사고 난 다음에 밑을 열어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냉장고 밑바닥을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무겁기도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밑에 보면 이게 좀 오래된 냉장고였대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냉장고는 다 이제 아시겠지만 균형을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장판재가 이렇게 덧대어 있었는데 이거 균형 맞추기 위해서 됐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 장판이 불투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뜯어보기 전까지는 그 안에 돈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잖아요.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 밑에 돈이 들어가 있다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스파이 영화를 하나 봤을 때 그 스파이가 우표에 굉장히 비싼 우표를 이제 그 돈으로 사서 그거를 이렇게 숨겨놨는데 우린 편지 봉투에 붙어 있는 우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돈은 굉장히 중요한 곳에 그리고 굉장히 엄밀하게 숨겨 놓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냉장고 밑에 그게 들어있었다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도 못했고 이게 서울에서 1년 동안 흘러서 제주도까지 갔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돈이라는 게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맡겨야 가장 안전할 것 같긴 한데 특히 어르신분들은 예전에 아랫목에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돈이 맞습니다. 새카맣게 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소장님?
네, 이렇게 어르신께서는 이제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이제 안전하다는 거는 알지만 사실은 그 은행보다도 내 집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에 두면 내 손에 있고 내가 눈에 보니까 내가 그게 이제 가장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불 아래도 깔아놓으시고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속옷이라 그러잖아요. 속옷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바지 안에도 이렇게 주머니 만들어가지고 넣어놓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사건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훈훈했던 게 뭐냐면 그 사실은 보신 분이 그쵸. 이거 누군 건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이 견물 있잖아요. 상심이니까 또 돈을 막상 보면은 또 이제 신고할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분이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솔직히 말하면 돈 욕심이 보니까 생기더라. 근데 내가 그걸 가져가면 평생 살면서 마음에 빛이 될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정말 선량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이분 어쨌든 유실물법에 의하면 5%에서 20%까지 그 보상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좀 보상금이 잘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네. 반대로 이 양심적으로 신고를 하면 가장 좋은데 이거 그냥 꿀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흘린 또 잃어버린 남의 돈이나 재물을 가져갔을 때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고요. 요 경우 1년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의 벌금에 뭐 형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처벌될 수가 있고 예전에는 이제 길 가다가 돈을 좀 줍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CCTV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 처벌될 수가 있고요. 근데 점유 의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너무 오랫동안 좀 돌아다니고 냉장고 밑에 일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점유 의사가만 있었다 그러면 만약 주인이 그거 알았다고 그러면 절도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절도는 더 강하게 처벌이 되죠. 다만 좀 뭐 그래도 이건 이 점유탐을 횡령죄 성립하는데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이거를 신고를 하게 돼도 어느 정도 이익이 있어요. 5에서 20%인데 이제 그 잃어버린 사람이 선택을 하겠죠. 통상 5% 주겠죠, 뭐. 아, 근데 변호사님, 20%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변호사님 만약에 막상 이렇게 돈을 돌려받았어요, 네. 주인이. 네. 근데 이게 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사람 마음이라. 최소 5%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송 가능합니다. 아, 소송으로? 예, 유실물법에 의해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걸 뭐 또 소송한다 그러면 사실 뭐 또 너무 매정한 거고 어쨌든 간에 처벌을 안 받는 게 맞고 너무나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흘린 거 가져가지 마시고 유실물법에 따라서 많게는 20%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게 바람직하다. 또 신고해놓고 6개월간 아무런 얘기가 없다 그러면 자기 거가 됩니다. 승 의원님 지금 계속 웃고 계신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승 의원님이 잃어버린 돈을 돌려받았어요. 5에서 20%예요. 저는 반반 줄 것 같습니다. 반반 50%. 예, 사실 이게 20%가 그 갖고 있는 법의 문제잖아요. 사실 그런데 저한테 물론 저도 견물생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도 그 당시에는 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건 내가 없던 또 하나의 나에 대한 선물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도 그걸 돌려줬는 이유는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평생 한이 되지만 정당한 권한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온 선물 돈이라는 게 이게 선하게 쓰면 굉장히 천사가 되지만 돈이라는 게 굉장히 악하게 쓰면 악마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많은 사건 보고 있잖아요. 사실 조금 전혀 엉뚱한 소리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화천대유 사건 보면 자기의 감당할 수 없는 돈이 왔기 때문에 그 돈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올가매는 모습이거든요. 좀 정당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딱 반반 좋습니다. 이렇게 주면 어떨까? 아니면 자기가 49% 가지고 반대 사람 돌려주는 사람이 51% 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 소망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승 의원님 뭐 놓고 가시는 거 없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